이거 모르고 인테리어 시작하시면 1000만 원 그냥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금액 아껴서 공사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제가 올 한 해 또 2군데 필라테스 센터를 창업하면서 반셀프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어요. 반셀프 인테리어는 뭐냐면 제가 반장 역할을 하면서 목공, 전기, 필름, 바닥 이런 사장님들을 다 따로따로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반셀프 인테리어고요. 턴키가 인테리어 회사에 맡겨가지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는 게 턴키거든요. 당연히 턴키보다 반셀프 인테리어가 많이 저렴합니다. 턴키에는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의 마진이 있고요. 또 그것 제외하고도 공정과 공정 사이에서 조금씩 남겨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셀프가 저렴하긴 해요. 대신 반셀프를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AS를 누가 할 거냐에 따라서 되게 서로서로의 회피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인테리어를 7개 정도 진행을 해보면서 웬만큼 겪을 만큼 겪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주 크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1000만 원을 들여서 제가 배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인테리어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때는 바야흐로 9월 중순이었어요.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목공하시는 그 팀장님께서 여기 전기 얼마 들어온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한전에 한번 확인해서 여기 전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걸 공사 초반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공사를 했던 모든 상가에서는 전기가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기 양이 부족하다든지 뭐 전기에서 뭔가 승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 전기를 그래도 알아보라고 하시니까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하고 거의 한 80% 공정이 됐을 때 한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전에 전화를 해서 이제 주소지를 알려드리고 임차인입니다. 여기가 전기가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가정용 3kW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마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랑 비슷한 기분이실 텐데 가정용 3kW가 어느 정도의 양이지? 그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가늠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3kW,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에어컨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사장님 혹시 에어컨이 그게 한 대가 몇 킬로와트 정도 돌아가나요? 왜냐면 여기가 가정용 3kW 밖에 안 들어온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사장님께서 무슨 말도 안 된다. 하나에 그 시스템 에어컨 하나에 5kW 정도를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못해도 3kg에서 5kW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4개인데 이게 5kW면은 20kW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렇죠. 3kW짜리면 턱없이 부족하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난방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닥난방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난방기 하나가 맥스로 켰을 때 제일 높은 온도로 켰을 때 5kW를 먹는데 그 난방기가 방마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큰 방은 4개, 작은 방은 뭐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12개 정도의 난방기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것만 5kW씩 들어간다 쳐도 50kW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에어컨까지 같이 킨다고 치면 80kW, 70kW 오버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난방을 모든 방을 동시에 틀거나 바닥 난방을 맥스로 오로 해서 전체를 다 돌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으로 계산을 한다고 쳐도 40kW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인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고가 딱 정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항상 해결사의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좌절하지 않고 빨리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빨리빨리 이제 연락을 막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한전에 전화를 해서 가정용 3kW를 저희가 30kW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니까 일단 가정용 3kW를 상가용 5kW까지는 그냥 전화로 끌어올려 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25kW를 제가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한전에서는 한전 불입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된대요. 이게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제가 문의드린 지역에서는 13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이 한전 불입금에 325만 원 그러면은 325만 원은 그냥 세금이고 이걸 끌어올리는 세금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생각해봤더니 이 전기를 세팅을 하는 거는 또 따로인 거예요. 이거를 325만 원을 낸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전기를 싹 세팅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전기 사장님, 전기 업체를 불러서 안전 필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안에 있는 콘센트 안에 있는 관들이 다 CD관이 아니라 플렉시블 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CD관과 플렉시블 관의 차이는 뭐냐면,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얇게 되어 있는 게 CD관이고요. 플렉시블 관은 쇠로 되어 있는, 철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훨씬 안전하죠. 대신 시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비용도 더 비싸고. 근데 여태까지 옛날에 안전검사는 점점점 뒤로 갈수록 더 빡세지거든요. 옛날에 했을 때는 CD관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해가 지나면서 이제는 플렉시블 관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지껏 제가 한 번도 플렉시블 관을 안 쓰고 CD관을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수님이 전기를 같이 봐주시면서 이번에 CD관 할까요? 플렉시블 할까요? 여쭤보셨을 때 시공도 빠르고 금액도 저렴한 CD관이 낫겠죠? 라고 이야기하고 CD관으로 진행을 했던 게 대참사였던 거예요. 왜냐면 안전검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다 뜯어보고 열어보는데 아니 CD관으로 되어 있으면은 빠꾸 당하는 거죠. 안 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날려놓은 CD관을 다 빼고 다시 플렉시블로 다 바꿔야 되는데 천장이 다 쳐져 있는 상황이었고 목공이 점검구만 이렇게 조금씩 따져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그냥 따져 있는 천장에서 날렸을 때는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엄청 어렵게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비용을 들여서 다 했습니다. 그게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안전필증 받는 게 110만 원인가 비용이 또 들었었고, 세금을 내는 게 32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330만 원 좀 넘게 쓰고, 그리고 그 플렉시블 관으로 바꾸는 과정 있죠. CD관 빼고 플렉시블 관 넣고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조명이랑 이런 것도 다 그냥 부탁을 드렸어요. 조명 달고 TV 달고 뭐 하는 것까지 해서 1,000만 원을 조금 더 넘게 썼습니다. 거의 1,1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뼈저리게 배운 거, 크게 돈 쓰고 배운 거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상가를 알아볼 때는 이 상가가 안전필증을 받아야 되는 상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상가를 알아보실 때는요, 한전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몇 킬로와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30킬로와트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낮춰놨다 이러면 다시 또 올리는 거는 그냥 전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 상가라면 내가 그거를 한전 불입금을 내고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그 상가 주인이랑 좀 딜을 해볼 수 있겠죠. 전화해보니까 한전 불입금이 400만 원이라더라. 반반씩 부담하자. 이거를 계약하기 전에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는 니네가 쓰는 거잖아.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대인도 빨리 임차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좀 봐주려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검색을 해보니까 임차하는 사람이 다 내야 되는 게 맞긴 하대요. 하지만 임대인이랑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말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먼저 그거를 확인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가가 그러니까 전기를 공통으로 크게 받아와서 각 호실로 쪼개주는 상가인지 아니면은 니네끼리 니네 호실을 알아서 해라고 하는 상가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여지까지 제가 지금 들었던 상가 빼고 나머지 상가는 다 상가에서 크게 한전에서 받아와서 각 호실마다 그걸 나눠주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전만 해도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저희는 이 건물에 800kW를 받아서 각각 필요하다고 하신 양만큼 쪼개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경우는 이 상가에서 800kW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10kW만 더 올려주세요 하면 그냥 올려주신다는 거죠. 한전 불입금 없이. 근데 가끔씩 비양심적인 그런 전기업체에서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상가에서 그걸 다 받아오는 시스템인데 이걸 한전 불입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옛날에 인테리어 했던 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상황이 아니라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던 거예요. 이제 제가 겪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전 불입금은 한전에 내는 거고요. 직접 지로가 오고 제가 그걸 그냥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한전 불입금을 전기사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전에 바로 내는 거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 외에 전기사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안전 필증을 내는 비용, 그거랑 그리고 세팅을 다시 해주시는 비용은 전기사장님한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 필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한 상가가 75kW, 이 상가에 이미 전기가 75kW 이상 들어와 있다. 근데 내가 증설을 시켜서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안전필증을 받아야 돼요. 좀 어렵죠. 이거는 한전에 전화를 하셔서 그냥 혹시 그럼 저희가 안전필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만 물어보시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안전필증이 들어가게 된다면 안전필증을 만드는 비용도 더 들어가고 안전필증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더 늘어난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상가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와트 수가 충분한 거, 그냥 30kW 정도는 이미 깔려 있는 거, 그래서 안전필증 없이도 우리가 그 전기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가 알아보실 때 그거까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블로그에도 해당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밑에 뭐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에 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상가 계약하실 때 꼭 한전 전화하셔서 전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몇 킬로와트인지, 적어도 필라테스 센터 50평 이상 하실 거면 30kW 정도는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끝도 없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